네,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에 더 힘을 내줬고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을 키워드로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는 오라클, 대내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내일은 또 어떤 투자의 기회를 노려야 할지 테마와 종목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랬고요. 근데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을 또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막상 사고 싶은 종목들이 저는 잘 안 보였거든요. 김민성 매니저는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오늘도 정부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좀 오늘 확인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한선 엔지니어링, 큐라클, 그리고 빌리언스, 한국정밀기계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상한가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한 게 코스닥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야 된다. 픽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도 신뢰를 못 받고 있지만 기술력이 살아있는 쪽에 대한 좀 모멘텀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닥에 대한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 저평가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오늘 확인한 날이다라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목 리뷰도 해볼 텐데 8월 중순에 소개해 주셨던 HD 현대일렉트릭 어제 강세에 이어서 오늘 추가 상승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목표 주가 도달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욕심낼까요? 네, 저는 더 간다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내일의 테마를 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는 추세를 타고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막 목표가를 제시했던 구간이 55만 원, 정고점을 뚫고 가느냐 이 부분을 보자라고 해서 1차 목표가를 제시 드린 거고 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2차 목표가 63만 원도 갈 수 있다라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앵커님이 질문을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LS 일렉트릭이 아니라 왜 이걸 선택을 했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해외에 대한 수출 비중이 훨씬 더 이쪽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여전히 좀 50일 신고가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은 결국에는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 얼만큼 꾸준하게 성장을 하느냐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각이 되는 구간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이 됐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은 63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하시는 거죠? 아니, 좋은 질문 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기억나요? 상대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을 왜 더 좋게 보는지, 왜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저희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무엇이죠? 네, 오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드리면서 좀 색다른 모멘텀 있는지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대통령 간담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투자의 기회,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라고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이죠? 저는 약간 두 가지의 힌트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힌트 중에서는 배당주에 대한 모멘텀이 좋아질 거라는 점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배당 분리 과세에 대해서 오늘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네, 오늘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온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주주 기준을 50억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국회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기정화 사실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분리입 과세에 대한 재검토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게 주식 활성화보다는 정성화가 맞는 표현이고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고 일단은 본연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 PBR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재무제표적으로 조금 튼튼한 기업들은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 커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이라는 모멘텀을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배당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장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볼게요. 네, 장점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두 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두 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확대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메리트를 살리기 위해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자금이 안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 나가게끔 만드는 건 결과적으로는 장기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게 가장 좋은 거는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은 자금들이 이탈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 자금들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기반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배당주들이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점을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반면에 단점으로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배당주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12월 말이죠. 이제 배당락이 걸리면 급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인 고배당을 진행을 하면은 7% 배당을 하는 기업은 보통 배당락 이후 한 7% 이상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배당락에 대한 세론이 우리도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서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드라마틱한 변동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배당락이 들어가기 전에 시세 차익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대통령 간담회를 통해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섹터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섹터로는 장기 투자에 대한 힌트였고요. 네. 단기 투자에 대한 좀 힌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섹터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원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원전을 짓는데 15년이 걸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풍력에너지랑 태양광 에너지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게 SMR에 대한 상용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에 대한 기준으로는 대형 원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형 원전 설치하는데 15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를 상용화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기보다는 일부 발전소를 늘린다라고 하면 지금은 재생에너지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다 바라보고 있고요. 산업부에서도 해상풍력에 대한 인허가를 속도를 내기 위해서 보급 가속화를 좀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에서 움직이는 움직임도 계속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발적인 트레이딩적으로도 한번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모멘텀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쪽 테마에서는 뭘 장점으로 봐야 되나요? 네, 사실 뭐 실적이 막 찍히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번 언급을 해주면은 드라마틱한 상승을 많이 보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인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가장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시세 차익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SMR에 대한 표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가 되면 딜레이가 될수록 계속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SMR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2030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부분이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리스크로 봐야 할 단점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발전을 하는데 이제 자연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 발전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이 AI 산업에 대한 발전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원전도 똑같지만 님비 현상 때문에 이게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발전소가 필요한 건 다들 알고 있겠지만 내 옆에 우리 집 옆에는 싫다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 부분도 정부에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를 좀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산업에 대한 좀 실체가 있지 않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단점이라서 계속 리스크 관리는 체크가 필요하다.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확대로 인해서 필요한 전력 수요는 많아졌는데 이걸 다 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의구심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배당주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알아봤습니다. 김민석 매니저의 선택은 과연 어떤 테마일까요? 네, 사실 이제 장기 테마냐 단기 테마냐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오늘은 조금 안정감 있게 연말까지 볼 수 있는 배당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감이 안 왔어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주실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할까요?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좋은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케이카라는 종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카 예전에도 제가 이제 투자텔미에서 배당 얘기를 좀 살짝 언급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중고차를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투자 포인트로 보면 저는 중고차에 대한 사업은 뭐 잘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그냥 배당만 보셔라. 이렇게 꼭 딱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모멘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배당 성향이 126%가량이 넘어가는 어마무시한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고배당 기업이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배당 분리과세를 지금 수정하지 않더라도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케이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면 수급이 지금부터 이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7%가량에 대한 고배당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이번에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연말까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배당락을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분기 배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단위로 1년에 4번 이미 배당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배당락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그런 케이카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까지도 홀딩을 한다라는 관점으로도 케이카는 배당을 워낙 잘 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고배당주 하면은 이동통신사 그리고 금융주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 안에는 케이카가 있었습니다. 매 분기마다 배당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락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투자 포인트 꼽아주셨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네,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마찬가지로 넥스트 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가 편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추세가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1차 목표가는 정고점도 돌파하면서 연말까지 2만 원도 가능하다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15,000원대 박스권 하단 부분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는 종목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석 매니저 만나려면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저 당분간은 이제 텔레그램이나 밴드 쪽으로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저는 강하면은 코스피 4,000포인트도 본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텔레그램으로 좋은 종목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종목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텔레그램 입장 링크랑 밴드 나오게 되니까 오셔가지고 지금의 인사이트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